저기 지금 비명 지르고 막 울고 있는 소리가 나와요. 오로라가 이렇게 빨리 움직일 거라고 상상을 못 하셨죠? 오로라가 세게 터지면 말이죠. 이렇게 눈이 형광빛에 물든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오로라 폭풍 상황이 되면요. 이렇게 됩니다. 내가 느낀 경이로움, 그것을 어떻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한 명밖에 없는 직업으로 살고 있는 권호철입니다. 사실 이 밤하늘에 별을 찍는다는 건 취미로 찍는 분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직업으로 찍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한 명밖에 없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이 양손에 꼽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촬영한 사진인데요. 사자자리 유성우를 찍었습니다. 별의 궤적이 보이고 불규칙적으로 떨어지는 선들이 보이는데 그게 다 별똥별이에요. 21년 전에 소백산 천문대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금성식이라고 하는 현상인데요. 달이 금성을 가립니다. 저 달 쭉 보이면 달 옆에 작은 점이 하나 보였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죠. 그게 금성입니다. 이 두 사진은 미국 나사에서 운영하는 오늘의 천체 사진에 올라간 사진입니다. 천체 사진 찍는 사람에게는 일종의 훈장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제가 처음 올라갔고 지금까지 총 8번 올라갔습니다. 예. 그리고 이건 내셔널 지오그래픽 웹사이트인데요. 여기 올라가 있는 사진이 제 사진입니다. 사진 아래에 보면 포토그래퍼로 제 이름이 적혀 있고 그거 밑에 보면 영어로 독도 아일랜드 사우스 코리아 이렇게 적혀 있죠. 제가 이 사진을 보내면서 신신당부를 했어요. 혹시라도 일본식으로 표기를 하거나 갈로로 열고 뭐 변기라도 한다면 I will find you and I'll kill you 해버리겠다고. 예, 그렇게 써서 보냈더니 이렇게 제목을 잘 적어줬습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보람찬 사진 생활을 해오고 있는데요. 제가 올해로 30주년입니다. 처음 촬영을 시작할 때만 해도 필름으로 촬영을 해야 했죠. 필름 시절에는 필름의 감도가 그렇게 높질 않았기 때문에 장시간 노출을 해서 별이 흘러간 궤적을 이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노란색이 굉장히 특이한데요. 파도예요. 밀려오고 밀려가던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죠. 그 파도가 가로등 불빛을 받아서 노란색 나트륨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란 안개처럼 표현이 됐고요. 자, 이런 사진 찍기 어려울 것 같죠? 예, 어렵습니다. 일단 이렇게 별이 잘 보이는 데까지 멀리 가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기다려야 되죠. 춥고 배고픕니다. 제일 힘든 분야가 뭐였냐면요. 그 사진 찍을 시간을 내는 거였어요. 시간을 내는 거. 사실 우리나라가 맑은 날이 참 드뭅니다. 게다가 달의 영향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달이 밝으면 별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달도 없으면서 맑은 날, 이런 날이 한 달에 며칠 안 나와요. 근데 그런 날 꼭 야근을 해야 되죠. 예, 제가 처음부터 천체 사진가는 아니었고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진가로서는 밤에만 이렇게 취미로 촬영을 했는데요. 당시만 해도 정말 제가 처음 직장 생활할 때만 해도 주 6일 근무였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노동시간 길기로 세계 1위였습니다. 지금은 주 5일제로 법도 바뀌고 그래서 굉장히 좋아졌죠. 그래서 지금은 세계 2위가 됐습니다. 네. 월화수목 금금금 하는 그런 회사 다니면서 워라밸 찾는 거 참 어렵죠. 사치입니다. 제가 한 분은 말이죠. 큰맘 먹고 사진을 찍겠다고 장비 막 짊어지고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막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립니다. 받아 보니까 회사예요. 밤 12시에, 토요일 밤 12시에 전화가 왔어요. 일 좀 하래. 그래서 결국은 새벽에 산을 내려가서 게임방을 찾아 들어가서 일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참 힘들게 살았죠.
회사 다니기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천체 사진가로 살 수 없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죠. 그러던 와중에 디지털 카메라가 나옵니다. 디지털 카메라를 보니까 필름 찍을 때는 한 장 한 장이 다 돈인데 이거는 원가가 별로 안 들잖아요. 내가 천체 사진가로 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초창기 디카들은요, 형편없었어요. 별 사진을 찍으면 별보다 노이즈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제대로 별을 찍을 수 있는 디카가 나오려면 평생 기다려야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술 변화, 사회 변화 너무 빠릅니다. 얼마 기다리지도 않았는데 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디카가 나오더라고요. 자, 이렇게 15초만 노출을 줘도 별이 쏟아지는 그런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디카가 개발이 됩니다. 기회였죠. 기회이기도 하면서 진짜 위기였습니다. 왜 위기였느냐? 필름 시절에는 이런 사진 찍으려면 초고수여야 돼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제는 디카가 다 찍어줘. 누구나 찍을 수 있는 시대가 됩니다. 진짜 위기였죠. 그래서 남들과 차별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생각해왔던 거, 사진을 연속으로 찍어서 영상을 만든다. 이거를 바로 실행에 옮겼던 거죠. 훨씬 강렬하죠. 별똥별 방금 보셨죠? 예, 사진 한 장으로 보는 것보다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여드리면 훨씬 강렬하고, 그리고 영상으로 팔 수 있으니까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이런 기술 타임랩스라고 하는데, 이 타임랩스라는 기술로 제가 직업 사진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잘 나갔어요. 타임랩스를 검색만 해도 제 이름이 딸려 나왔습니다. 좀 지나니까 말이죠, 시장이 커지면서 경쟁자도 많아져요. 요즘 최신형 디카에는요, 타임랩스 기능이 아예 들어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점점 필요가 없어지는데 결정타를 날린 건 드론이었어요.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찍으니까 시장이 그쪽으로 확 쏠려갑니다. 야, 이제 또 어떻게 먹고 사나. 또 그런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오로라를 찍어보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오로라. 제가 밤하늘에 본 것 중에 가장 경이로운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외에서도 먹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역시 예상대로 먹혔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사이트 홈페이지의 대문 페이지인데요. 여기에 나온 이 오로라 사진, 이게 제 사진입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사진을 팔면요, 돈 많이 줘요. 국내 잡지에서 파는 것보다 0이 하나가 더 붙을 때도 있고요, 2개가 더 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자였어요. 그런데 적자였어요. 왜 적자였느냐? 비행기 값이 안 빠지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또 고민에 빠졌죠. 훨씬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고급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로라의 경이로움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했죠. 오로라가 일단 사진만 보시면 잘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움직입니다. 그래서 북미 원주민들은 신의 영혼이 하늘에서 춤추고 있었다, 뭐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움직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역시 처음 생각했던 건 타임랩스였어요. 자, 이게 바로 타임랩스로 오로라를 찍은 건데요, 그냥 오로라도 아니고 오로라 폭풍입니다. 자, 저기서 오로라 폭풍에서 특징적으로 보이는 게 핑크색이에요. 하늘에서 핑크색이 갑자기 쏟아지면서 하늘이 확 밝아집니다. 그냥 오로라보다 진짜 밝기 차이가 100배 가까이 나요. 이때는요, 오로라 빛으로 책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제가 이걸 찍고 있을 때 저 옆에서 같이 보던 사람들은 이 장면을 다 울면서 봤습니다. 그냥 풍경을 보고도 눈물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이거 보고도 아무도 눈물 안 흘리셨죠? 그죠? 이게 감동 전달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제가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감동을 더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또 고민을 했죠. 그러다가 아예
동영상으로 시도를 하게 됐습니다. 와, 저기 지금 비명 지르고 막 울고 있는 소리가 나와요. 오로라가 이렇게 빨리 움직일 거라고는 상상을 못 하셨죠? 오로라가 밝을수록 빨리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무도 눈물 안 흘리고 계신데 어떻게 하면 이 감동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뭐가 부족했을까? 그런 생각을 고민을 하다가 일단 초점도 제대로 맞춰야 되지만 그 당시 카메라 기술로는 좀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밤하늘을 그렇게 동영상으로 찍을 만큼 초고감도 카메라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기다려야 했죠. 그래서 그런 게 개발된다면 나는 어떤 걸 하겠다 생각을 한 게 있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오로라를 찍을 때 오로라가 밤하늘 전체를 덮습니다. 한눈에 다 안 보여요. 그런데 네모나게 일부만 잘라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죠.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밤하늘 전체를 한 번에 동영상으로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네, 전체 투영관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캐나다로 날아갔습니다. 오로라가 세게 터지면 말이죠, 이렇게 눈이 형광빛에 물든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오로라 폭풍 상황이 되면요, 이렇게 됩니다. 오른쪽 귀퉁이에 제가 찍혀 있어요. 제가 카메라를 여러 대 쓰기 때문에 제 카메라에 제가 찍히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제대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여기는 돔 스크린이 아니니까 이런 돔 스크린에서 제대로 봐야 될 텐데, 에어컨만 제대로 좀 세게 틀어서 보면 정말 실감 나겠죠, 그죠? 예, 뭐 실감 날 텐데 안타깝네요. 여기서 평면으로 잠깐 맛만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과천과학관 돔에서 이렇게 틀어드리니까 드디어 우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세계 최초의 오로라 VR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과학관용으로 영화를 만들었죠. 이걸로 국내 많은 과학관에 팔았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많이 팔았어요. 미국, 유럽, 일본 이런 데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열렸던 천체투영관 영화제에서는 대상도 받았죠. 네. 더 좋은 건 말이죠, 비행기 값이 빠지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드디어 흑자가 나기 시작했죠. 이렇게 나름 변화하는 환경에서 나름 잘 대응하고 살아남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다 보니까 제가 최초로 한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이 오로라 VR 영상 이외에도 이렇게 울릉도에서 독도를 품은 일출도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 저 태양 안에 보이는 작은 섬이 독도예요. 무엇이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해줬을까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제가 정말 운이 좋게도 통장 잔고가 0이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잔고가 0에 수렴하면서도 0에 안 닿는 그런 상태를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눈 팔지 않고 작업만 계속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제가 변화에서 살아남은 이유는 제가 변화하지 않는 것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천체 사진가로서의 소명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밤하늘의 경이로움을 사진으로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는 행복한 직업. 내가 느낀 경이로움, 그것을 어떻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걸 항상 고민하고 산 거예요. 그래서 뭐 더 나은 게 없을까? 이런 걸 항상 고민하고 살다 보니까 내가 뭔가 준비된 상태에서 변화를 기다릴 수 있었던 겁니다. 변화를 쫓아가면요, 항상 2등밖에 못해요. 제 블로그 대문인데요, 제목이 사진가로 살아남기입니다. 죽을 때까지 제 이름 석자로 기억될 사진 한 장을 남기는 게 제 꿈입니다. 죽을 때까지 천체 사진가로 살아남아서 밤하늘의 경이로움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